기장을 당장 불러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런 서비스를 해. 이따위 음식은 필요 없어. 당장 제대로 된 걸 가져와. 비즈니스석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는 술렁였고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승무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비행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항공사 소속 신입 승무원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28의 나이로 드디어 첫 국제선 비행을 앞두고 있네요. 뉴욕 JFK 공항의 탑승구에 서서 제 이름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탑승할 항공편은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였어요.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태평양을 건너 한국 상공을 지나 중국으로 향하는 경로였죠. 에밀리,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국내선처럼 생각하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승무원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 노선을 희망했지만 신입에게 선택권은 없었죠. 아시아라니. 솔직히 제가 아는 건 영화와 뉴스에서 본 단편적인 지식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브리핑룸에서 선임 승무원들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첫 국제선이라는 사실이 이마에 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밀리, 괜찮을 거야.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배우면 돼. 수석 승무원인 제니퍼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국제선이라는 건 그만큼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베이징 직항편은 보통 중국인 승객이 80% 정도야. 가끔 까다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괜찮아.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14시간 동안 응대한다니.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 승객들이었고 예상대로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려 노력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첫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끌고 이코노미석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커피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얼음 더 넣어주세요.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첫 서비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석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내가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음식이 이게 뭐냐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 승객이 식사 트레이를 밀어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급히 달려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승객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서비스 개판이네. 다른 중국인 승객 몇몇도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문제에도 승무원을 부르며 요구사항을 쏟아냈죠.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국제선에선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제니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안심하려는 찰나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리 바꿔. 내 자리는 창가 쪽이 아니면 안 돼. 한 중국인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승객의 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좌석은 사전 배정된 자리로만.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기장 불러와.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기장을 불러달라는 요구는 신입 승무원인 저에게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제니퍼를 쳐다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어요. 손님, 기장님은 지금 비행 중이시라 나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승객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국제선 비행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니.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장님은 무전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으셨고 승무원들을 통해 승객을 달래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런 승객 유형은 처음엔 협조적인 척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어. 방심하지 마. 제니퍼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속삭였어요. 솔직히 저는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애썼죠. 처음에 그 중국인 승객은 저희의 노력에 조금 수그러드는 듯했어요. 무료 음료와 특별 간식을 제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제니퍼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된 채였어요. 기내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뭐 이따위야? 난 서비스에 불만이 많다고. 그가 식사 트레이를 밀어내며 폭발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내던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신발과 가방이 젖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게 아니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까지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좌석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러댔죠. 손님, 진정해주세요. 기내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승객은 오히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내가 비즈니스석 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여의 항공사 이름이 뭐였지? 내가 돌아가면 SNS에 다 올릴 거야. 이제 그의 소란은 비즈니스석을 넘어 이코노미석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오가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공사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보세요. 특히 아시아인들을. 다른 중국인 승객 몇몇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서비스 형편없어. 우리가 돈 내고 타는 건데. 왜 중국인만 이렇게 차별해? 서양인들에겐 더 친절하면서. 반면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한 미국인 승객이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저 사람이 위험해 보입니다. 경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해질 수 있을까요? 기내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배 승무원들이 모두 모여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회항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아직 태평양 한가운데야.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켜봐야 해.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서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지금은 기류가 불안정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장님의 경고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문제의 그 승객은 여전히 통로에 서서 항의를 계속했어요. 결국 남자 승무원 2명이 그를 자리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승객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피로 때문인지 그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점차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기내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에밀리, 정말 잘 버텼어. 첫 국제선에서 이런 일을 겪다니 정말 불운했지만 넌 꽤 침착하게 대응했어. 제니퍼의 칭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제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승객이 완전히 진정된 건 아닐 거야. 우리는 아직 12시간이나 더 비행해야 해. 기장님은 일단 중국 본토에 도착할 때까지 문제없이 가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비행기는 서서히 아시아 대륙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상공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한국 상공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서서히 육지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저희는 한국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곧 베이징에 도착하면 이 악몽 같은 비행도 끝날 거야. 제 생각과는 달리 갑자기 기내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야? 맥주 한 잔 더 가져오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까 그 중국인 승객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니퍼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 승객은 훨씬 더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너희 항공사 망하게 해줄 거야? 이제는 그의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트에서 맥주를 꺼내 그에게 가져다 주려 했어요. 여기 맥주 가져왔습니다, 손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맥주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캔을 열어 마시기도 전에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맥주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고 주변 승객들의 옷과 가방이 모두 젖었습니다. 이딴 맥주를 마시라고? 내가 뭐거지야? 이제 그는 손에 잡히는 컵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컵이 옆자리 승객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비행 중이니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제니퍼의 단호한 목소리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제니퍼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때까지 안 끝낼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뛰어나가 제니퍼를 보호하려 했어요. 그 남자의 힘은 강했지만 남자 승무원 마이크가 재빨리 다가와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손님, 이런 행동은 항공법 위반입니다.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단호한 경고에도 그 승객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알아?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어요.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경찰 부르라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사람 당장 내리게 해요. 이러다 비행기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한 승객이 비상벨을 눌렀고 다른 승무원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기장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니퍼가 전화를 받더니 창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장님이 상황을 판단하셨어. 이대로는 안 되겠대. 제니퍼의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하셨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베이징까지 갈 수 없대.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안도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비상 착륙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 보안 문제로 인해 비행 경로를 변경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내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한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까지 갈 수 있잖아. 우리는 베이징에 가야 한다고. 일정이 엉망이 될 거 아냐. 하지만 다른 승객들, 특히 서양인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이 제게 속삭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착륙하는 게 최선이죠. 문제의 그 승객은 자신 때문에 비행기가 경로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듣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통로에 서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건 불법이야. 너희가 나를 억류할 수 없어. 내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면 모두 책임을 물을 거야. 2명의 남자 승무원이 그를 자리로 안내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불안감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기내는 완전히 두 패로 나뉘어 있었어요. 중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착륙에 반대하고 있었고 나머지 승객들은
하루빨리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잖아. 한 중국인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중국인 승객도 거들었어요. 우리를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야.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내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님들, 이건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공항은 비상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은 환승구역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베이징행 다음 비행편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의 그 중국인 승객은 이제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조용해졌지만 다른 승객들이 그를 대신해 항의하고 있었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관제탑과 교신 중입니다. 15분 후 착륙 예정이니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어요. 제니퍼가 기장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대. 그들이 비상대응팀을 준비 중이래. 그렇게 빨리요? 우리가 아직 착륙 허가도 받기 전인데. 그러게 빠른 대응이 정말 놀랍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한국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했던 한국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의아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착륙 후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면서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이미 수십 대의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심지어 특수부대로 보이는 차량까지 모든 비상 대응팀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는 듯 했어요. 제 옆에 있던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랍네. 벌써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잘 끝나기를.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자 창밖으로 비상 차량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지금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곧 현지 당국자들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기장님의 안내가 끝나자마자 기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승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를 내리게 할 수 없어. 베이징으로 가야 한다고. 이거 불법 억류 아니야? 반드시 항의할 거야. 하지만 그들의 항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탑승구가 열리고 한국공항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기내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매우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몇몇이 완벽한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런 통역 없이도 그들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국제공항 보안팀장 박진우입니다. 지금 비상 상황으로 인해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하기하셔야 합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은 최대한 빨리 재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기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자 중국인 승객들의 불안감도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제의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친 물리력이나 위협적인 행동 없이 그 승객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비행 중 문제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가셔서 상황을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단호하지만 공손한 태도에 그 승객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마 경찰이 강제로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을 텐데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단호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승객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와 음료,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간단한 세면도구도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은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거대한 공항,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들. 과연 한국은 이 복잡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깊은 호기심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비상대응팀과 보안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한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떠한 혼란도 없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난동을 부린 중국인 승객은 거친 물리력 없이도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한국 공항 보안요원들은 단호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로 그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그는 바닥에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을 텐데 말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승무원분들.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승객들은 환승 대기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두었어요. 잠시 쉬시면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자연광이 들어오는 천장, 모던한 디자인의 시설들, 어떤 서구 선진국의 공항보다도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기, 그 문제가 있었던 승객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분은 지금 면담실에서 공항 보안 책임자와 대화 중입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이에요. 저희는 임시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커피와 차,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하셨어요?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공항 직원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비상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항공기가 접근 신호를 보낸 순간부터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런 효율성과 준비성에 저희 모두 감탄했습니다. 기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30년 비행 경력에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잠시 후 인천공항 보안 책임자가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문제의 승객은 진정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선호하십니까?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베이징행 비행에는 다시 태울 수 없고 다음 비행편으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항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베이징행 비행편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는 승객들이 있는 환승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승객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이 기본적인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피로해 보이는 승객들에게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담요까지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기는 환승 승객들을 위한 무료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공항 직원이 승객들에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한 중국인 승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잘 대응해주니 이해가 됩니다. 한국 공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네요. 중국의 많은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감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개발도상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안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기술이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승무원 여러분,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인천공항 운영 담당자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저희에게 향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현재 베이징행 대체 항공편을 준비 중입니다. 승객들은 환승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다음 비행편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곧
결정을 내릴 겁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히 미관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승객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놀라운 대응이었어요. 제니퍼가 한국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발전한 곳일지도 몰라.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급작스러운 비상 착륙으로 많이 놀라셨죠? 인천공항에서의 휴식은 어떠신가요? 옆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인천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한다는 이민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다 못해 놀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직 발전 중인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민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면 생각이 바뀌죠.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환승 라운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제를 일으켰던 중국인 승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요원과 함께 있었지만 수갑을 차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승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동행하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내일 다른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가실 예정이에요. 지금은 진정되셨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인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공항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상착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계기였다는 것을요. 에밀리, 기장님이 회의를 소집하셨어. 내일 일정에 대해 논의할 거야. 제니퍼의 부름에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승무원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장님은 저희에게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내일 오후에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모두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모두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해 주었어. 기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장님의 말씀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특히 에밀리, 첫 국제선 비행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침착하게 대응했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내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니 다행이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오늘 경험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발전되고 더 효율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타이핑을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수많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비상착륙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행운이었다는 것을요. 내일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관광객으로 다시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될 테지만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했어요.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예기치 못한 비상착륙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한 비행이었던 이 여정은 결국 그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는 나라일 뿐이라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